집값이 올라가면 팔까요? 내려갈 것 같으면 팔까요? 왜 고령층이 집을 팔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상승 포모 현상이 이어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모TV 가족 여러분, 오랜만인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혼동스럽기도 하죠. 정부의 정책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혼돈스럽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는 인사이트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세모TV 가족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반기 시작됐죠. 됐고 7, 8월은 원래 부동산의 비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나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이 들죠. 포모 현상 비슷한 게 1월 초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만 해도 SNS에 대통령이 올릴 때만 해도 약간의 조정 기미가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119 대책, 공급 대책이 이어서 나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뒤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아니죠. 저는 원인을 갖다가 제가 계속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25억짜리가 2억 대출인데 15억 이하 주택 대출이 6억인 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6억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책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저는 강하게 비판했는데 아니 25억이 2억이면 15억은 3억 정도 했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될 텐데 이 폭등 원인은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정부라기보다는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좀 디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원인인데요.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그게 약간 한도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일단 거래량이 약간 줄었어요. 저번 달에 비해서. 그리고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 7월 달은 약간 다들 관망 조정이 있을 겁니다. 매도자분, 소유자분들 입장에서 호가는 올리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호가를 갖다 전가해서 더 높이기는 쉽지 않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방 소식이 들려올 텐데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세금 정책은 일시적으로 끝입니다. 보통 6개월, 1년밖에 안 가는데요. 1년도 힘들죠. 빠르면 2, 3개월에 끝나거든요.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상승 포모 현상이 이어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축 선호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주택의 담보대출의 역량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더 좀 혜택이 많이 가는 완화된 상태예요. 예를 들면 젊은 층의 소득이 1억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1억에 맞춰서 DSR 여러분 들어보신 LTV 적용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소득을 갖다가 인정소득 해가지고요. 110%로 인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상한 짓을 해요. 좋은 짓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볼 땐 나쁜 짓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대출 액수를 늘리면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값이 10억인데 대출 9억 해주면 집값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죠. 이런 이상한 어떤 플레이가 뒤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대통령의 뜻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하여간 작용을 해서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대출이 되네 더 되네 너무 집값이 오를 것 같아라는 언론 보도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됐다 결국 살 거 피곤하고 힘들고 비싼 것 같지만 사자 하고 이게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선택하는 대상이 좀 다르죠. 신축 선호단지 최소한 5년, 7년 내 이 주택들은 지금 수요가 엄청 몰리고 있고 젊은 3040 세대들의 어떤 특성이죠. 좀 확실하게 좀 비싼 거 먹는다 이런 식으로 부담돼도 부담을 막 짊어집니다. 뒤로는 영끌인데 영끌일 경우도 많죠. 그럼에 비해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우리 6070 세대들은 집 들어가서 고치고 이런 것을 즐겨 하는데 젊은 분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어떤 우리가 좀 풍토가 좀 잡혔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은 잘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물론 기존 주택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있죠. 이쪽들은 또 강세가 나타나고 낮은 곳들은 아예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이 수요도 양극화가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여기는 오르는데 바로 옆 동네는 안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이쪽으로 잘 오르고 있는데 평택은 또 쭉쭉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지는 이유는 기존 주택도 있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쪽 지역들은 당분간 1, 2년 내년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를 전환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예전처럼 저희 때만 해도 묻지마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집이 상당히 모자랐기 때문에 수요보다. 그러나 요즘은 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럼 공급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팔까요? 내려갈 것 같으면 팔까요? 답은 이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사원들이 자꾸 그동안에 친시장 세력들의 어떤 그 패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역대 정부가 다 정상적인 집값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럼에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기득권들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 기득권의 시니어들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고령층이. 그분들은 벌써 상공사원보다 세상을 많이 살았고 집 팔고 사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촉감이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전세 대출을 줄인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집이 한 15개 있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전화가 바로 옵니다. 한 사장 전세 출조이면 집값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본 원리를 압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왜 고령층이 집을 팔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쪽에서는 무슨 뭐 나의 뭐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집값이 계속 오르면 1년 더 있다 팔아도 되는데 굳이 요즘 많이 팔까요? 뭐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뒤이면을 생각해 보시면 시장 대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안 되는 곳에 그걸 가진 분들은 일단 정부나 서울시가 양심 고백을 해야죠. 여기는 사업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갈 것이다라고 딱 끊어줘야죠. 물론 거기다 용적률을 1000%, 2000% 올리면 당연히 또 사업성이 생기죠. 근데 서울 시내를 다 그렇게 뭐 쓰레기 도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홍콩처럼 너무 작아가지고 다들 뭐 1000%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린 주거 1000만이라는 시민이 사는데 함부로 막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뉴타운 때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을 했고 박원순 시장 때 재건축 재개발 특히 현장들을 갖다가 해제를 많이 했잖아요. 해제한 이유가 묶어놓으면 이거 재산 행위를 못합니다. 신축을 못 짓고 그다음에 공급이 없고 또 주민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해제 조건이 역으로 해서 승인 조건에 반대 수치가 되면 해제 조건이 되니까 해제를 자꾸 시민들이 와가지고 서울시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이라는 걸 던져서 다시 한번 또 뭐라 그럴까요?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하는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업성이 원래 없던 곳이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사업성 올리면 용적률도 올라가야 되지만 건축비가 내려야 되는데 건축비 따라 올랐잖아요.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계획상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수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거꾸로 지원해서 해준다가 아니라 자꾸 시민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지원해서 해준다가 아니라 여기는 사업성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딱 끊어줘야 돼 일단. 그럼 나머지는 물가가 내려가건 뭐 분양가가 올라가건 치세가 내려가건 해서 사업성이 바뀐다 이 얘기 해줘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다들 그 탐욕을 가르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어떤 전략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피곤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높으면 당연히 사업 수익이 많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강남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나 강북은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건축비는 똑같은데 남는 돈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명료하게 좀 시에서 좀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니어들의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시름이 깊은 사람 없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시름이 깊죠. 재건축 투자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사익 남기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돈이 묶이잖아요. 거기 살고 계시던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90년 전에 지은 것들은 이제 음마처럼 뭐 녹물이 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코아를 공사하면 되는데 재건축반에 못 하고 있죠. 사는데 크게 뭐 생명시장이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안에 고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이거는 흐름대로 가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본인들의 현장이 사업성이 진짜 있나 없나 이거를 확실하게 주의해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없다고 판단되면 마냥 기다리시면 진짜 몸테크 해가지고 10년 20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편하게 사시다가 마음의 어떤 컨트롤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하셔서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볼 땐 답변 줍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정확하게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현재 사업성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명해 주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비싼 데를 갑니까? 시니어들이 지금 신도시 중에 뭐 아시겠지만 신도시 중에 가격이 안 비싸고 생활환경, 주거환경 쾌적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은 멀다고 하지만 수도권은 사실 같은 섹터거든요. 수도권에서 물론 저 지방에서 먼 데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형 병원이 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30분이면 다 가니까 골든타임 다 웬만하면 살릴 수 있고 이거는 뭐 이상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반도청으로 거기 갔는데 왜 시니어가 글로 갈까요? 바보 아닌가요? 그냥 화성에 올라간 뭐 20억대 말고 옆 동네만 가면 10억이에요 바로. 근데 거기는 차가 그렇게 안 막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이거는 이제 시장 세력, 마케팅 세력들이 펌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시니어 타운이 전철역, KTX, GTX 여기 가까우니까 거기에 뭐 시니어 타운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혼용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요? 과장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이거든요. 제 주위에도 뭐 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가 다 돈이 많고 집이 있으면 VIP잖아요. 정보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정보들을 다 접해보고 나니까 뭐 AI 시대가 올 줄 알았나요? 이분들은 전쟁 때 굶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80대, 70대 후반 분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이 너무 변했거든요. 쫓아내도 힘들어요. 일단 집이 안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일본도 버블 터졌지, 미국도 터졌었지, 한국도 그렇게 인구 줄고 있지. 감으로 오잖아요. 한국은 전세 대출로 이거 집값이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주식이 보니까 해외랑 비교해서 다만 북한 리스크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주식시장을 사람들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약간 화해 무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이 더 오를 여력은 좀 약해졌고 서울과 뭐 동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묻지마 투자 시대는 끝났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고 그럼 갈 데가 어디예요? 주식시장,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하니, 그리고 주가 조작 이제 앞으로 이제 엄벌을 처한다고 하니, 패가망신한다고 하니,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어지겠다고 판단이 드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뭐 이미 뭐 골드만삭스나 뭐 다른 유수 상업기관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뭐 10년, 2015년, 35년 이 정도 되면 주식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어떻게 바뀐다. 지금은 부동산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걸 이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